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모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작년에 화제작이었던 엘더베일의 거처와도 비슷한 느낌과 규모의 게임인 블랙로즈워 리버스입니다. 2019년에 출시되었던 그 블랙로즈워의 후속작인데요. 그때의 치열한 마법사들의 전투로 인해서 모든 회합소들은 황폐화가 되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그 회합소를 재건하고 힘을 잃었던 마법사들이 다시 다양한 학파들의 힘을 통해서 검은 장미단의 마스터가 되려고 부활하는 사건을 다룬 게 바로 이 블랙로즈워 리버스입니다. 우선 세팅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무겁고 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즐겨보면 몰입감이나 디테일한 그래픽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일 뿐 게임 자체의 플레이는 여타의 유로 게임들보다 더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각자 비대칭의 캐릭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6개의 고유 학파 주문 카드들을 획득해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액션 턴이 되었을 때 주문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맵 타일을 이동하며 그 맵의 고유 기능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경쟁 마법사 플레이어들을 공격해 패배하게 만들어 점수를 획득하는데 종료 트리거가 기준이 되는 점수 지점에 누구라도 도달했다면 게임을 종료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또 여기서 재미난 점은 각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은 장미 또한 점수 트랙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검은 장미가 최종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으면 플레이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내가 점수를 못 얻을 바에는 검은 장미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의 오묘한 점수 대결이 신선한 재미를 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기본적인 흐름은 결국 누가 더 많이 점수를 획득하느냐인데 그 루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 플레이어를 공격해서 캐릭터를 패배시키는 건데요. 패배라고 해서 게임에서 제거되는 건 아니고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서 부활이 되긴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상대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체력 막대에 플레이어의 색상의 큐브를 이렇게 배치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데미지를 받으면 패배가 되고 이때 자신에게 가장 많은 데미지를 넣은 사람은 4점, 그리고 2등은 2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데미지를 넣었다면 1점 얻는 식으로 점수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 플레이어가 아닌 셀프 피해를 받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그 검은 장미가 피해를 넣은 것으로 계산해서 검정 토큰을 배치하는데 검은 장미의 점수 계산도 일반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합소라 불리는 각 지역의 타일을 보면 듀얼 레이어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단에 큐브를 배치할 수 있는 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주문 카드를 사용할 때 특정 주문 카드는 카드 중앙에 불안정 표시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정 표시가 있는 주문을 사용하면 자신 해당 말이 위치한 지역에 자신의 큐브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되고 라운드가 끝났을 때 한 지역의 큐브가 모두 채워져 있다면 가장 많은 큐브를 배치한 플레이어가 영향력 점수를 계산하듯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검은색 큐브가 놓여져 있었다면 검은 장미도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 게임의 부재인 리버스 행동인데요. 처음에는 세팅되어 있는 맵들은 페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법사들의 강력한 마법에 의해서 큐브가 채워지면 타일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재건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건된 타일은 라운드의 선착순으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행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임무 카드를 통해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수 트랙에서 선두 플레이어의 점수 마커의 위치에 따라서 게임 내 달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초승달에서 반달을 거쳐 보름달로 변경되는 3개의 달에 따라서 게임 초반에 이벤트가 펼쳐지는 사건 카드라든지 점수 획득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카드가 점점 강력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현재 달에 해당 임무 카드를 수행한 횟수에 따라서 큐브로 표시를 하다가 모두 달성하게 되면 카드 하단에 승점과 함께 보상들을 얻기도 하는데요. 각자 임무 카드는 2장까지밖에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은 라운드 초반에 검은 장미 단계에 버릴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에도 3개의 달의 단계에 따라서 검은 장미가 또 점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게임을 진행하며 자신의 큐브를 상대를 공격해 배치하거나 주문을 사용해 타일에 배치하는 식으로 게임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영향력 순서대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영리하게 큐브 배치를 해야 되는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플한 액션들의 선택지에 깊이감을 더해주는 게 바로 이 6종류의 마법 카드들입니다. 블랙로즈워 하면 가장 많이 언급할 메커니즘이 바로 덱빌딩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덱빌딩의 구조와는 살짝 다른 점이 덱을 이루는 마법 카드를 가져올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연구 단계 라운드 때 원하는 6개의 종류 덱에서 이렇게 4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장을 선택해서 손패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덱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6개의 학파 자체가 또 각기 다른 고유의 컨셉을 지니고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의 학파 컨셉으로 파도 되고 주마법과 부마법의 느낌으로 보조하는 덱의 구성으로도 가능하며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덱 구성으로 여기저기 가져오는 소위 그 잡덱과 같은 구성으로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또 주문 카드는 위아래로 효과가 나뉘어서 게임 초반에는 아무래도 주문 카드를 가져올 때마다 주문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소 걸릴 텐데요. 이건 그 텍스트 기능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 게임들이 갖고 있는 그 필연적인 부분이라서 게임을 즐기면서 익숙해질수록 플레이 시간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즉시 데미지를 입히지만 효과에 따라서는 시전자 자신도 피해를 입는 극통 마법, 또 마법사들의 대결이니만큼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마법 외에도 부정적인 징크스라는 디버프 효과를 주는 주술 마법, 게임 중에 각 플레이어들은 소환수들을 소환해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환수들을 강력하게 향상 효과를 주는 공학술 마법, 그리고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검은 장미의 힘으로 광범위한 범위로 스택을 쌓듯 악몽을 부착해서 피해를 입히는 악몽 마법, 그리고 토템을 소환해서 토템을 기점으로 피해의 회복이라든지 영향력 큐브의 이점을 조절할 수 있는 샤먼 마법, 또 언더다크 폭군들의 정령 덱처럼 특정 기후 마법들이 미리 선행돼서 공개되어 있다면 더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는 연금술 마법까지 총 6개의 학파의 마법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별도로 맵 타일의 중앙에 있는 검은 장미의 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마법인 이 이친 주문이라는 마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듯 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는 마법 카드들을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에 맞게끔 확보해서 덱을 꾸려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카드는 확보되었다고 무작정 사용하는 게 아닌 획득한 주문카드들은 자신의 액션턴 준비 단계에 사용할 카드들을 뒤집어 배치해두게 됩니다. 자신의 핸드 제한만큼 주문카드를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한 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주문카드는 최소 2장에서 최대 4장까지인 터라 자신이 사용할 주문카드를 뒤집어서 배치해둘 때 어떠한 마법을 어떠한 순서로 사용할지의 고민이 정말 재미난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위쪽에 신속주문이라는 곳에 한 장을 이렇게 배치해둘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3장의 카드를 배치해둘 수가 있는데 이게 카드 위 아래도 신경 써서 배치를 해둬야 됩니다. 더불어 주문카드의 발동 순서 단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행동을 미리 짜두고 상대의 행동들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액션을 수행하는 행동 단계가 되면 물리 토큰을 뒤집어서 이동을 하거나 혹은 공격을 하면서 자신이 말이 위치한 곳에 타일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때 그런 물리 행동 외에도 자신이 미리 세팅했던 주문카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 턴마다 한 장의 주문카드만 순서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쪽으로 놓아두었던 신속 자리의 주문카드만 언제든지 추가로 더불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문카드의 종류가 크게는 공개를 하며 발동이 되는 전투와 독특한 효과를 지닌 대비 외에도 어떤 기능이 담긴 카드인지는 공개하지 않다가 카드 조건이 발동되었을 때 카드를 공개하는 보호와 함정이 있는데 이게 또 굉장한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호와 함정이 발동되려면 다른 주문카드를 사용하듯 미리 이렇게 시전을 해두어야 되는데요. 그 카드 위쪽으로 지금 내가 시전한 카드가 보호인지 혹은 함정인지를 토큰으로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럼 다른 플레이어들은 눈치껏 저 캐릭터를 공격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동을 조심해야겠다와 같은 행동에 제약을 주면서 판단에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특정 조건이 발동되면 미리 주문을 시전해두었던 사람은 잠깐만 기다리게 하면서 주문카드를 공개하고 주문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 모든 주문카드들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타깃도 다르고 사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려는 대상과의 위치 및 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의 매력은 역시 이 소환수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각 플레이어들끼리만 전투를 수행하는 게 아닌 마법이 혼재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다양한 소환수들을 소환해서 대신 공격을 수행한다든지 각 소환수들의 특별한 능력들을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기 세팅 시 배치되는 회합소라는 이 소위 맵 타일에서 소환이 가능한 카데바라는 이 기본 소환수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기본 판타지로 비유하면 고블린과 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강력하게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플레이어의 행동 단계가 끝나고 진행되는 소환물 단계에서 별도로 말을 하나라도 더 이동을 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하게 캐릭터나 주문카드를 통해서 소환되는 소환수들이 있는데 우선 캐릭터가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피해를 입어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누적된 피해량만큼 공격력이 높아지는 서큐버스와 그리고 소환수가 아닌 악몽의 존재로 캐릭터 말 주변에 항상 붙어다니면서 발동될 때마다 데미지를 선사하는 움브라, 그리고 샤먼 주문카드 덱에서 소환시킬 수 있는 신비로운 토템도 있고 꽤나 탱키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면 그 공격한 위치에 불안정한 마법을 사용한 것처럼 큐브를 불안정 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소환수인 미그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소환수들은 움브라를 제외하고는 각 플레이어별로 이렇게 최대 3개까지만 소환시킬 수가 있고 대형 사이즈의 받침대가 딱 하나씩만 플레이어별로 제공되는데 그건 바로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소환수인 이 콜로서스를 소환할 수 있는 받침대입니다. 이렇듯 대형 사이즈 1개와 소형 사이즈 3개의 소환수까지 소환할 수 있는 제한을 두어서 어떠한 구성으로 소환수를 구성해서 점수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꼭 소환수 턴이 아니라도 플레이 행동 턴의 이동이나 액션이 여의치 않다면 한 턴에 2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물리 토큰을 사용해서 자신의 소환물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19년에 출시되었던 블랙로즈워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에 포함된 구성물과도 자유롭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풍성한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겠죠.
실제로 게임을 여러 번 플레이하고 나서 첫인상에서 언급했던 엘더베일의 거처와 느낌 차이를 조금 비교하자면 엘더베일의 거처는 엔진 빌딩과 일꾼 놓기의 유로게임 느낌과 더불어 주사위라는 변수가 약간은 파티성 느낌으로 재미나게 작용하는 반면 이 블랙로즈와 리버스는 6개의 덱을 구성해 자신만의 전략을 짜나가는 덱 빌딩과 캐릭터의 피해라든지 다양한 방 타일의 불안정한 구역에 큐브 토큰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게임이고 마치 그 마법사들의 대난 투마라도스를 즐기는 듯한 재미가 확실히 다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반에 6개의 덱의 특징과 하나하나 이런 구문을 읽어보는 것 때문에 숙지가 다소 선행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를 이해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만 넘어간다면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엔 어떠한 덱의 조합으로 전략을 짜볼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재미있고 무엇보다 그 게임의 흐름이 초반엔 약간 더디게 슬로우 스타트의 느낌으로 진행되다가 중반부에서 후반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점수 트랙이 쌓여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어서 덱빌딩 특유의 그 후반으로 갈수록 루즈하게 늘어지는 부분을 정말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점수 트랙을 달려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점수 트랙이 올라갈수록 3단계로 구분된 다른 단계가 바뀌면서 임무 카드와 사건 카드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타이밍도 잘 노려서 임무 카드를 획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화신이라는 존재로 솔로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게임 자체가 솔플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보다는 2, 3인풀처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아쉬울 때 추가로 화신을 넣어서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들끼리 즐기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때 더 재미가 극대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자신만의 마법 조합 덱을 설계로 상대보다 더 빠르게 목표 승점을 획득해야 되는 영향력 기반의 덱빌딩 게임 블랙로즈와 리버스였습니다. 4인풀을 꽉 채워 헥사 타일 위에서 워게임을 하는 듯한 전투의 재미와 6개의 마법 덱으로 자신만의 덱을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려봅니다. 이 게임은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물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무어드라이브 끄기세요. 그럼 우빠!